시작해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치 정부 정책에 맞게 딱 5명이 했겠지만 어제 저는 이 집사람 주사 맞추러 가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싫다고 못 나갔다고 그래갖고 쌈만 직살하게 하고 그거는 사람들 그냥 문학교에 가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 문학교는 문학교도 그냥 공부 많이 하는 양반들은 앞에서 앞장서 막 몰고 나가보고 뒤에 사람들 다 잘 따라가지. 저는 귀가 어두워가고 가다가 도중에 청력이 떨어져 버리면 실수를 하고 그래갖고 펑펑 앓고 해갖고 어제는 그 모천 동양문화학교 가서 그 어려운 소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건강도 안 좋고 그런 데다가 또 피람서원에서 이사회 온다고 그래서 또 기다려갖고 가서 피람서 행사를 봤더니 피람서원은 돈도 많고 지원도 많고 이번에 거기서 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하서 선생 문집을 전부 간여한 것을 번역 작업을 하기로 해서 해갖고 거기 이제 엄청난 계획이 쓰면 지원이 나온다고 그러대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하서 선생 글 새로 나온 글들 옛날 글들보다 썼던 것들을 또 그런 풀어갖고 문집에다가 그런 번역본에다가 또 새로운 해석에다가 해갖고 보면 엄청난 지원들보다 나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것이 우리한테 어쩌다는 것이냐, 뭘 가르치는 것이냐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그 유학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위해서나 후학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무엇이 있다 하는 거 그거 배워라 그래갖고 굴리면은 punk트만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내 앉아서 얘기를 듣다가 그래도 나도 하나를 더 배워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원 중에서 그럼 그것이 앞으로 새로운 방향에서 이진원이 붙은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오늘날 개념이 팽창하고 연결되어 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도 연결해서 번역 작업과 응용 문제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 얘기만 좀 하고 다른 얘기만 하다가 늦게까지 앉아서 토론하고 있다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술 한잔 먹을 때 딴 소리가 돼갖고 이제 오천 술 한 서너 잔 먹고 나서 취해갖고 제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늘 강의를 할 생각해 와서 그동안에 했던 전 부분을 읽어봤더니 꼭 나도 오늘 할 것만 해왔었는데 어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래갖고 제가 어제 집에서 읽어본 것이 13회, 14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 피곤한데 자다가 말다가 새벽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공부는 계속해서 해야 할 텐데 한계인 준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제 13회, 14회를 있다가 내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로 지금 현재 정부 당 싸움한 것하고 똑같아. 전부 갈라져갖고 싸우고 그 부분만 해내자고 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죽을 고생을 하고 밑에 사람들은 등회를 한다거나 또
저 강요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사마왕이나 그 다음에 누구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싸운 사람들 싸우는데 그 좀 지나가다 보면 전부 풀어자고 팍팍이다. 여대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정부 형태하고 옛날 거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아 그러면 완전히 이해가면서 읽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제 시간 말하면 예 14회를 이 오늘 새벽에 쭉 한번 읽어보고 나니까 그것도 한 20페이지를 읽다 보니까 힘 팔려갖고 실력이 떨어진 것이 알 수가 있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봤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생각해보니까 바로 15회로 들어가야 할 텐데 15회로 들어가기 전에 14회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좀 설명할 필요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서 생각합니다. 읽다 보니까 역시 삼국지는 옛날 어른들이 그 아주 음미해갖고 철저히 이해하고 읽었던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지난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4회에서 보면 세상에 아는 놈이 그 상하 소가 지시하면 그런 말에 따라서 있던 놈이 가부란 놈이 갖고 똘마이를 시켜갖고 세상에 천자를 가서 하루 창으로 찔러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그 대화해가는 대목들이 읽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면서도 재미가 있던지 모르겠어요. 죽일까요? 묶을까요? 너를 부려먹을 때는 죽이라고 부려먹었지 묶으라고 부려먹은 건 알지 않냐? 죽이란 말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천자 죽인 놈 천자가 죽었으니 어쩔 것이오. 그렇게 천자가 죽었다고 그러고 내 잘못입니다. 그러고 엉엉 울고 지금 내가 잘못 모셨으니까 그런다. 그러고 저는 자기를 타던 형식을 취하면서 그냥 빠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죽이라고 명령하는 놈 죽여야 합니다. 그건 누구요? 가부요. 가부 죽이라고 가부 죽이라고 하니까 차마 그럼 죽여라고 명령한 놈 누구냐? 그러면 결국은 사마 이의 셋째 둘째 아들 사모 소재. 그러니까 그러면 죽여라고 했단 말은 차마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죽여야죠. 그렇게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 그럼 당연히 죽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죽여? 그러면 웜의 이의 어찌할까? 그래갖고 초상치 이르기만 하고 그래갖고 자꾸 쟁점을 바꿔가는 대목이 제가 보기에 좀 심하게 말하면 114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재미있는 다시 말해 삼국지에서 전부 제일 가짜가 판치는 풍토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삼국지에 나오는 가짜를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옛날 말하자면 삼국지를 10번 읽으라 20번 읽으라 하면서 삼국지에서 가짜를 멋지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다. 그래 내 생각에는 삼국지에서 후편에서 가장 아주 그 낯간지러운 거짓말로 모양 넘어가는 모습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114회 천자 죽여놓고서 싹 그 자리에서 모면해가면서 울고 그래갖고 예를 들면 상복 어떻게 입고 오냐 갖고 호잡하는 그 모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지만 또 언제 뭐 그걸 입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특히 이 114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애가 타게 죽을 지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이한테 대명을 받은 강윤은 오로지 그 자기 스승한테 받은 그리고 유비의 근본 뜻 다시 말해 한나라를 주궁해야겠다고 하는 의식이 가슴속에 차 있는데 그런 쉽게 말해 애국적 정렬이라고 요새 말하면 민족 통일에 관한 정렬이라고 그럴 거야.
그런데 사실상 그 뜻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누가 있냐? 지금 현재 총나라에서 유비 새끼도 지금 바람 나갖고 뭐 헛짓거리고 자꾸 이 다음에 이제 곧 나온 것이 뭐냐면 유비 새끼는 오로지 뭐냐면 황홀한 놈 어쩌고 뭔 짓거리 했냐면 천자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못된 짓거리고 그래야 그런 통해서 뇌물 받지. 전부 그런 짓거리만 하고 자꾸 그렇게 이제 뇌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경우는 전쟁을 하고 첫적에 중원이 통을 선다거나 한나라가 선다면 상호 같은 죄를 저렇게 나까지.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만약 좋은 나라가 된다면 다 쫓겨날 것 때문에 그동안 적당히 유지하려고 한 것도 깔려 있어. 그 뜻으로 보자면 현재 한국 정부에 있어서 제일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문재인이란다거나 문재인 주변에 몇 사람들 빼놓고는 다 그거는 틈만 빼고 양쪽 틈 빼고 적당히 빠져나가려고 한 것들이 오늘 그 흐름이 꼭 그때의 다시 말하면 강유가 목숨을 버티고 떨고 앉은 상황 속에서 적당히 해가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연결해가면서 자기 대꾸만 잡으면 되고 지금 펴가지만 만들면 되고 한 생각이 어째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114회 부분을 보면서 진짜로 마지막에 망해가는 삼국의 풍토와 현재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여야당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날마다 달라진 모습은 똑같다. 그런 느낌인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하고 연결된 것이 지금 있는데 그쪽에는 코로나하고 연결된 건 없잖아요. 그런 것만이 다른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급작시 115회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끄도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뭐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연결하는 맥으로 해서 예, 앞에 114 부분에 제일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고 연결시킬까 생각이 드니까 양해해 주실 것 같다. 976페이지 제일 밑에 줄 봐보시죠. 그걸 분단해 놓고 보니까 114회는 내가 분단해 놓고 보니까 14문단까지 문단을 딱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976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문단상으로 보자면 14단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이 상황으로부터서 지금 초고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변하고 있는 사마소의 제1신봉 역할을 하다가 지금 실패해 갔던 등의 서고의 관계가 연결되진 부분입니다. 그 페이지 중간에 보면 등에가 작전을 세워가지고 마지막에 지금 가짜 항복한 놈 보고 짜가지고 강유 문제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작전이 되다가 성공하다 말다가 하는 여러 가지 타고들이 나온다면 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읽어가랍니다. 박절 말을 바꾸어서 왕관이 밀약중예하고 선기장 양초 거장하여서 정비 정당하고 그 다음에 전후 거사 하려고 하였는데 다시 말하자면 왕관이 거짓말로 해서 가짜 항복한 형식을 취해가지고 지금 강유 쪽을 혼란을 시키고 강유를 뻔히 알면서도 지가 항복한다고 그러니까 항복한 놈이 끊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 작전에 말려든 형식으로 해갖고 등해가 거기에 끌려 들어오면 강유는 강유대로
왕관을 이용해서 등예를 잡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등예는 등예대로 거기 강유가 말려든 것 같으니까 싸움해갖고 강유를 이번에 강유만 꺾어버리면 지는 다시 말하면 촉을 이기는데 선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관련으로 해서 지금 양쪽 다 지가 지금 넘어간지 들린지 장계 쥐고 하고 있는데 이용해갖고 대치고 있는 것들을 서로 알면서 눈치 보면서 고도 전략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밑줄을 보자면 거짓말로 항복한 사람을 완전히 믿는 형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거기다가 등해한테 이 얘기해서 등해가 몇만 군대를 데리고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면 그건 한꺼번에 잡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강고, 거기에 비해서 이 기회에 말려들면 등에는 강유를 잡아갖고 지가 삼국통일에 관한 공을 세울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완전히 가짜 항복한 사람을 믿는다 그렇게 해서 언제 지금 군대 와서 합친다 얘기한 보고가 되어서 다 연락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문득 그런데 왕관한테 이제 급히 정보가 들어간 것입니다. 977페이지 제9줄로 보자면 헐유 신복인보, 그런데 왕관이한테 가장 자기 신복인 사람이 급작히 나타나서 보고하기를 사가 이 설루하였으니 등예군이 대패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이 이미 잘못 설루 새 나가 가지고서 등예 장군의 군대가 대패하였으니, 그래서 대패해갖고 그 등예 장군이 어디서 간지를 몰라. 그러니까 부지 성명여하, 등예 장군이 성명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왕관이 대경 깜짝 놀래 가지고 그 다음에 영인초탐, 그래서 지금 죽었는가 살았는가 어떻게 됐는가 다시 한번 똑똑하게 알아보라. 그것이 바로 영인초탐입니다. 다시 확실히 알아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회보 삼노병이 위살장례, 그런데 알고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보고하는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말이 삼노병이 아까 강윤에 속하는 세 줄기로 난 세 부대로 나눠갖고 3분된 군대가 위살 장례, 우리를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왕관의 군대를 포위하고 세 줄기로 지금 이 위살 포위하고 장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말이야. 장은 바로 지금 앞으로 지금 곧 온단 말이야. 그래서 배후에는 우견 그 말을 듣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 뒤쪽을 보니까 배후에는 우견 이 진두가 대기하고 사하에 우로 했다. 그런데 뒤쪽을 보니까 군대들이 몰아오는데 나는 그 먼지 기둥이 진두죠. 먼지, 군대에 몰아오는 먼지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 뒤쪽에 보니까 사하에, 사하는 사방이다. 동서남북 온 사방에서 무로 돌아갈 수가 도망갈 곳이 없었다 말이다. 그래서 왕관이 질 좌우영 이 방화하고 진소 양초 이 거량했다. 그러니까 이제 포위되어 있을 때는 어쩔 것이냐, 저기 못 쳐들게 하려면 주변에 있는 군기란다거나 살림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관이 이 좌우에다가 꾸지람을 해서 하는 말이 영방화, 싹 불질러버라. 불질르면 불 속에 쳐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냐. 불질러버라고 했다. 그러니까 진소, 양초, 거량하고 차량, 그러니까 곡식을 싣고 온 놈과 그 다음에 곡식 싣고 온 차량까지 수레까지를 모두 다 불을 질러버렸다. 그러니까 수없이 왔던 그 곡식 싣고 온, 물론 곡식은 다 딴 데다 내놨으니까 그 불쏘시개 쌀때 그런 것들을 모두 합친 것이죠. 불쏘시개들 이런 것들 한꺼번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일삽시에 화광이 돌기하고 열화가 소공하였다. 삽시는 삽시가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불기운이 불빛이 이 돌기는 솟아온다는 뜻이고 뺑뺑 돌아가면서 솟아온다는 뜻이고 한꺼번에 불기운이 모아서 솟아오르고 그리고 뜨거운 불빛이 이 소공 저 하늘 속에서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이 대교할 이 왕관이 크게 소리를 질러선 말이 사이급이하니 여등은 이사전하라. 일이 이미 급하게 되었으니까 뜻대로 안 되고 지금 다 망해버렸다 그 말이겠죠.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까 그대들은 마땅히 이사전 목숨을 걸고 싸워라 그 말은 네 힘으로 살아나가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내 제병 망서 탈출 그러면서 뭐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저 서쪽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뚫고 나가라 한 것이 말이면 제병 망서 탈출 서쪽을 가르치면서 그쪽으로 뚫고 나가라고 지시를 했다. 그런데 배후에는 강유 삼노가 추간하고 있다. 서쪽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쪽에 강윤의 삼노 군대 세 줄기로 쳐오는 군대들이 추간 뒤따라서 간잖아. 가까이 쳐들어온단 말이야. 가까이 쳐들어오고 졌다. 그래서 유가 시도 왕관 사명당회 위국이다. 그러니까 강유는 지도 단지 도는 말한단 말도 생각한단 말도 강유는 단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왕관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관내 군대가 이렇게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관내 군대는 서쪽으로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서쪽으로 도망가서 살려고 갈 것이다. 그러면 서쪽으로 도망가란 말은 어디냐면 지그들은 결국은 위나라 군대의 본부로 도망갈 것이라고 이 강유는 생각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강유는 단지 생각하기를 왕관은 사명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고 말이야. 당회 미국 위나라를 향해서 부딪혀 뚫고 당은 부딪힌다면 뚫고 위나라를 향해서 자기 살라고 도망갈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본부로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본부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살라고 본부로 도망갈 것이 그렇게만 생각했지 불상 반살립 한중 이거 반대로 한중 다시 말하면 지금 후방의 기지 총나라 후방 기지 본부가 한중이니까 한중을 향해서 오히려 반살립 한중을 향해서 오히려 역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다. 그런데 관이 인소병하고 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군대가 많으면 싸우는데 작으면 도망가기 쉬워.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군대가 인수가 병수가 작기 때문에 작은 군대로 바꿔서는 뭐였냐. 장교서다 보면은 큰 부대한테 걸리다 보면 쫓기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공 추병간상 단지 걱정된 것은 다시 말하면 촉군의 부대가 대부대가 공격해 오면 그것은 막아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나 소부대를 어디로 갈 것이냐. 쫓아오기 어려운 데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였냐. 절벽에 걸어놨던 간도 있는 쪽으로 갈 것이다 말이야. 그럼 거기다 걸어놨던 데 있는 데는 고리 건너갖고 못 따라오고 불지를 보면 지금은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비랑방에 걸려있는 걸개길 그때 이제 찬도라고 하죠. 걸개길을 향해서 거기만 가갖고 지가 지나갖고 못 따라오게 불지를 불면 된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바로 군대가 쫓아오면 안 되니까 군대 못 쫓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곧바로 찬도 걸려있는 다리를 목적이니까 다리를 간도소로를 내추살 간도소로를 간도소로와 병과의 각 관에 각 어려운 골목길 그 좁은
건너올 기여 좁은 관에들은 진, 개, 소, 회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지가 건너고 못 돌아오게 불태워버리면 지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말이야. 강유는 불태우면 잔도면서 불태우면 어쩔 거냐 걱정이 돼서 강유는 오로지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들이 오히려 뒷돌아서 방비하지 않고 있는 한중으로 쳐들어갈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강유는 공, 한중, 유실, 한중으로 역으로 돌아오면 어쩔 것이냐 한 것이 걱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 불추 등예 큰 부대 수가 많은 등예를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부대, 기습 부대가 한중으로 쳐들어올 것이니까 그놈을 막으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수, 불추 등의 주력 부대를 쫓아간 것이 아니고 제병, 제야, 초소로, 내주, 추살, 왕관 그래서 군대를 군대를 이끌고서 말이에요. 연야 밤을 두어가지고 초소로 조그마한 길을 초는 쳐들어갔기 초는 쳐들어간단 말도 되고 태간단 말도 되고 작은 길을 택에 가지고서 초소로 하여 내주 추살 이 왕관이 아까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 한중 쳐들어가려고 온 것 같으니까 왕관 요놈이 되돌아오지 않도록만 쳐들어가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강유는 왕관이 작은 부대 지금 거꾸로 역습하려고 놈을 막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갔던 것이다. 근데 관은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관이 봤죠. 관은 피사면 촉병 공격하고 그런데 왕관은 뒤쫓아오는데 어디도 갈 데가 없어. 사면을 촉병이 포위하고 쫓아온다. 공격하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봐도 아무리 봐도 갈 데가 없으니까 투흥용강 이사 그 답답한 왕관은 오히려 아까 말하자면 한중이라도 한번 쳐들어가기라도 한단 말이지 무서운 게 결국 도망가다가 갈 데 없으니까 비랑박에 걸려있는 아까 찬도를 태워불고 나서 갈 데 없으니까 결국은 흥룡강 속에 몸을 던져서 빠져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명 나머지 군대들은 다 장수가 죽은 날 거칠 것이야 나오라 그래서 다 붙잡혀 갖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여병은 진피 강유한테 싹 잡혀갖고 그 다음에 갱지가 뭐요 산채로 땅에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잡은 놈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묻혀 매장돼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 수, 연, 승료 등에 그렇게 보니까 등의 군대들 중에 아까 주력 부대는 피해갖고 도망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왕관이 부대는 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주고 다 잡혀 죽었다. 그래서 일단 전쟁 속에서는 강유가 좀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유는 수, 연, 승료 등을 이 싸움에 이기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각, 전료, 허다, 양거 곡식을 싣고 왔던 많은 차들은 다 전료라면 끊어졌단 말이니까 없어지면서 소모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 회료, 잔도 그리고 기습할 때 작전을 하려고 하는 그 양자강 절벽 사이사이에 걸려갖고 있었던 절벽에 걸어놓은 다리, 걸개 다리가 잔도가 다 붙어서 훼손되어 버렸다. 그래서 내 인병, 한중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군대들을 끌고 다시 자기의 후방 부대의 군부 본부인 한중을 향해서 돌아왔다 그 말이야. 그런데 등에는 또 그것보다 등에도 다 깨졌으니까 등에도 이제 실패한 상황이죠. 그 등에는 인부하 폐병 싸움에 진 얼마 남지 않은 폐병들이 끊고서 어디로 돌아갔냐? 그럼 갈 데 없으니까 수도까지는 못 가고 결국은 그 기산에 있는 지기 부대 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해 기산 체내 기산의 막사 있는 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상표 청제 그리고는 이 자기의 상관인 사마소한테다가 용서를 비는
이 상서를 올렸다. 뭐냐? 그러면 상표를 올려서 내 잘못입니다. 내가 전쟁에 졌으니까 죄를 받으란다 하고 청죄를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투 관직을 다 버려버린 것이 자편기직, 자기가 갖고 있는 감투 직위를 다 내려놓는단 말이죠. 다 포기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이게 졸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사마소가 견, 수, 유, 대공하고 불인, 병지하고, 그 사마소가 사실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등에만큼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보니까 사마소 눈에 보기에는 등에가 공이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써먹을 바가 많이 있어. 그래서 불인, 평지, 그래서 자기가 모든 직장을 감투를 다 포기하고 내는 사표 내놨던 것을 불인, 평지는 폄하하는 것을 불인, 참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불이니까 인은 참아 볼 수 있다는 뜻이고 불인은 참아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택했던 것들을 참아 그대로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도와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가 후사, 오히려 더 거기다가 상을 주어서 후사, 따뜻하게 대우를 보상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마이보다는 더 뛰어난 방법으로 사마소는 자기 부하 아랫사람들을 항상 어려울 때 도와서 자기 신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마소가 내려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강유는 등에는 오히려 그 후사 보조를 받고, 그리고 나서 보조를 받게 되니까 애썼다고 보다 상주고 못하고 하니까 요새 말은 동정에서 모금모했겠죠. 그러니까 애는 장, 원사, 재물, 원래 자기한테 이 사마소가 나누어졌던 재물뿐만 아니라 이 재물들을, 장은 목적을 인도하는 정치하니까 원사, 재물, 본래 나눠줬던 저한테 주었던 물건들은 진분급 피해 장사리가 자기 따라와갖고 죽고 다치고 했던 자기 똘마니 부하들, 그 가족들한테다가 다 진분급 다 있는 대로 지것은 하나도 챙기지 않고 싹 나눠줘서 이 장사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이 집을 얻는 것이죠. 그 사마소가 이 등에가 다 있는 대로 자기 임 죽으라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따라와서 죽었던 사람들한테다가 20이나 쓰자. 있는 대로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소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촉병이 또 나타나면 어쩔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보호할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에서 아까 등이가 제일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마소는 곧바로 촉병이 또 나타날까 염려가 되어서 수천병 5만 명 군대를 더 천병 보태 주었다 말이다. 자기가 재상이기 때문에 뭐 군대 동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했겠죠. 그리고 그 5만 명을 보태 주어 가지고 등예를 등예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등예를 자기의 신복 장소로 보호해 주었다 말입니다. 강유가 연야 수료 전도하고, 강유는 오로지 이 기회에 이 나라가 약한 동안에 공격을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강유는 밤이나 낮이나 연야 밤이나 낮이나 수료 잔도, 강을 통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강 절벽 사이에 있는 잔도, 걸려 있는 다리란 말이에요. 잔도를 수리해 가지고서 우이 출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지금 현재 등에가 겁먹어갖고 있고 그 주력부대가 깨져갖고 있을 때 본토를 찾을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정시 이때가 연수 잔도병 연출하고, 그래서 강유는 잔도를 수리해 가지고 병을 군대를 곧 이어 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강유 마음속에는 뭐냐 하면 불벌중원하면 사불휴, 자기가 중원에 있는 위나라를 쳐붙지 못한다고 하면 죽은다고 해도 불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말이에요. 휴는 편안한 숫자일까. 죽은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해보려고 싸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래서 비지승부여하, 과연 이 누가 이길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차간하문군의 뒷문장을 그걸 다시 보자. 115회에 보자면 이제 120회까지 이렇게 6회 남았네. 펄펄 해가야 좀 해봅시다. 또. 이 115회면 조반사하고 후주가 심참하고 탁둔병하고 강유가 피화했다. 이 말 뜻은 뭐냐? 그러면 이미 전쟁에서 깨지고 나서 사실상 이기는 이겼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진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청나라 군대를 끊고 가서 위나라 쳐들어갔다가 위나라에서 허잘끝없이 됐으니까 다시 결국은 청나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로 다시 조라고 한 것은 군대가 이동한다는 뜻이니까 반사, 철군해서 돌아오게 되니까 하도 모르는 헛생각 해갖고 전쟁만 하고 다니고 이제 천지한테 미움받으면 이제 결국은 또 위나라한테 지금 항복 것이다 하는 모함이 또 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 반사, 조라고 하는 것은 이 군주 명령에 의해서 반사는 군대가 철군한단 말이에요. 뒤로 돌아오게 되니까 다시 말해 휴전 상태가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후주가 침참, 후주가 참은 한단 말이에요. 모함한단 말이죠. 반역을 나간 놈이다, 나라 팔아먹으려는 놈이다, 충성 안 하는 놈이다. 그래서 거짓말로 모함하는 얘기를 후주가 믿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은 황후가 짜갖고 강유를 죽여버리려고 할 염려가 있고, 항상 황후나 저쪽 패들은 뭐냐면 강유는 쌈만 벌리려고 하고 매일 쌈만 벌리려고 지가 군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되면 그것은 뭐냐 천자 찌그러고 지가 잡으려고 할지 모르겠어. 그런 자꾸 반란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간을 해왔단 말이다.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말하자면 청나라 군대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철군하게 되니까 후주는 유선이는 불안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함을 믿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믿게 되면 돌아오면 모함을 암살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그래서 강유는 바로 후주 밑에 들어와서 머무르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그는 자기가 확보해 나왔던 저기 위나라 땅 있는데 거기서 땅을 버티고 다음 전쟁 준비를 한다 말이다. 이것이 유명한 둔전법입니다. 둔전에 의존하여서 그 자기 군대 가족들과 백성들까지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말하자면 백성들을 딴 지역으로 뭐라고 식민정책 그 변형이죠. 백성들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정착시켜가지고 영구한 장기적 점령체계 전쟁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탁둔전입니다. 둔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청나라 땅으로 안 돌아오고 이 위나라 땅에서 거기다가 땅을 차지해갖고 거기다가 빌리고 농사 지으면서 군대도 기르고 거기서 지구 새끼도 기르고 해가지고 차례차례 위나라 땅을 지금 영토화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이 여기서 둔전입니다. 둔전에 의지하여서 강유는 피화, 자기를 음모해갖고
역적으로 몰아가고 죽여보려고 하는 이 모함으로부터서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각설 말을 바꾸어서 촉한 경료 5년, 촉한에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유선이가 다시 새로운 연호를 낸 것이냐, 요거죠. 경료 5년 겨울 10월 달에 대장군 강유가 차인 연야수료 찬도하고 정돈 군량병기하고 우한중수로 조발선 첩했다. 직전 배로 그다음 배 척장 하나 둘셋 수를 세는 것이죠. 머릿수 쳤습니다. 그래서 그해 경료 5년에 대장군 강유가 그날 난세기를 해갖고 연야에 그 잔도 아까 말한 왕관이 끌고 불지려고 없었던 그 양자강 그 절벽 옆에 타고 내려가는 길을 연달아 다시 고쳐갖고 수리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쪽에 이 나라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군량을 정돈하고, 군량과 병기를 정돈했단 말은 군수무자하고 전쟁 준비를 했단 말이고, 그렇지만은 또 견딜 수가 없어서 한중수로 조발 선척, 거기다가 바로 군대만이 아니라 아까 전벽과 더불어서 선척 전선을 같이 조선하고, 그 다음에 조발했단 말은 징발했단 말도 되었지만 서로 이제 다 정비했다는 뜻이거든요. 부대를 새로 편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이나 했냐 하면 실제로 그냥 한 5년 동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5년 동안에 전쟁 준비를 해놓고 나서는 완비하고 모두 전쟁 준비할 것을 완비해놓고 나서는 바로 강유가 상표주 후주이 유선이한테 또 이제 우리 옛날 선대의 유황수 그 군대의 뜻을, 다시 말하면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는 뜻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상표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갈량의 그 출사표에 주는 것들을 그 후에 또 다시 이 강유가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유가 다시 이 후주한테 하는 말이, 신이 누 출전하였는데 수미 성공이나 이 동혼 위인 침담자. 그동안에 저는 누 출전 여러 차례의 싸움을 벌였는데도, 그래서 비록 위성 대공 큰 공을 이루어서 이 위나라를 크게 실패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좌동이란 말은 꺾었다 그 말이다. 위나라 사람들의 심담, 가슴 속에 있는 이 총나라를 벌벌 떠는 겁내는 마음속에다가,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이 심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나라 사람들의 이 담력을 꺾었다 말이니까 용기를 일으키고 사기를 이미 꺾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나라 사람들의 사기를 우리가 이미 꺾어놨으니, 이게 금양병 일부 하면 우리가 얼마 동안만, 일부란 말은 얼마 동안만 군대를 잘 길러내기만 한다면, 굴러내기만 이 양병 일부 길러내면 될 것이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일부에 지금까지 길러왔는데, 이렇게 길러와가지고서 싸움을 않고 가만 놔두면 문제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나태해진다 그 말이에요. 나태는 난이라고도 두 가지가 뜬다는 다시 말하면 문란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문란해지면 무엇이냐? 그러면 치유병, 거기서 병이 생긴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냐면 오늘날 지금 군부대 내에서 성폭행이, 문란이, 부패이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은 실은 무엇이냐? 그럼 각 단지가 지금 한마디로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물자들이 써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만 2차 대전 후에 무기는 만들어냈는데 그럼 썩어가고 쓰들 않고 있으니까 또 새 무기 만든 돈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 준비를 했다가 만약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전쟁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란해지고 병폐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군대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훈련시켜놓고 무기 만들어놓고 안 써보면 경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혼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써먹어봤으면 지가 생색도 나고 꿈도 잡고 돈도 번단 말이에요. 감수 쓰고. 그래서 전쟁을 시켜놓으면 전쟁에 공세해갖고 거기 감수 쓰고 승진한 사람들은 거기에 지기 줄 잡아갖고 정치도 해보려고 하고 지금 활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 삼지 말로 하자면 싸움을 해야 큰다 그 말이에요. 싸움을 훈련시켜놓고 안 하면 바로 그다음 병도 나고 사회가 문란되어지고 오히려 부패가 생기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요새 말하자면 정권 투쟁이란다거나 당쟁이 생기거나 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의 군대를 길러놨는데 싸움 않고 있으면 문란해지면 그 다음 바로 뭐냐? 부패가 생긴다. 그것이 말하자면 그 대목이 바로 문란, 즉 난즉 나즉 치병, 병이 일어난다. 그 말은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 지금 전쟁하는 지가 지금 몇십 년 됐죠. 전쟁하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지금 훈련시켜갖고 군대를 깝깝해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속을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쓰겠다. 그것이 뭐냐면 더군다나 군대들이 훈련시켜놨더니 뭐냐면 사효사, 목숨을 걸고 죽음으로써 효사, 내 훈련한 경과, 다시 말하면 군기를 효사라는 건 죽음으로써 무엇을 보여준다? 충정을 보여주었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효를 사하였다. 군대 훈련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은 사효사, 목숨을 걸고 한번 싸울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비해서 장군들은 사용명, 이렇게 훈련되어 있고 힘 있는 놈들을 한번 이용해 갖고 한번 명령을 내려서 싸움을 붙여봤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장은 사용명. 이때 군대 훈련시켜 싸움을 붙여봤으면 쓰겠고, 그렇다면 절병들은 한번 싸움을 해봤으면 쓰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장에서만 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우면 쓰겠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여불승, 이렇게 장군들도 그러고 쫄병들도 그런데 저는 어쩔 것입니까? 저도 역시 여불승, 만약에 싸움 해갖고 이기지 못하고 친다면 당수사죄, 목숨을 바쳐서 죄를 받으랍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후주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정성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조금 받아줘야 자기는 뒤에서 술 참고 헛짓거리 하고 있는 놈이 지금 납작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주는 바로 이런 남표, 이 목에 올리는 표장을, 다시 말하면 정책 보고서 내지 싸매야겠다고 하는 정책 보고서를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항상 붙여라. 말을 자기는 술 참고 헛짓거리 하는 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유예 비결 해나갔거나 말아놨거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문제 갖고 걱정하고 있었던 초주라고 하는 군수물자 대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초주가 출판 모아 있는 데서 여러 도반들 혹은 대중들 가운데에서 나와서 주왈 보고해서 말씀을 올리기를, 신이 야관천문한데 현 서촉 분야에서 장성이 암이 불명이더이다. 초주가 하는 말이, 그 초주가
함께보다 군중들 있는 속에서 꼴깍 일어나서 보고해서 의견을 제출한다 말이. 제가 어제 저녁에 천문 하늘의 별자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견 서쪽 분야, 서쪽 총나라가 있었던 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왕이 있는 곳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총나라 수도 부근에 보니까 그쪽 자리에 별자리를 보니까 그 저쪽 분야가 장성이 암이 불명. 그 장성, 다시 말하면 제일 큰 별이요. 그러니까 장성, 그대로 지관을 상징하는 병이에요. 제일 큰 별이, 장군의 별이 암이 불명, 어두워 가지고 흐려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장성의 별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대장군이 우욕 출사한대. 금대장군 강유가 바로 싸움을 벌려서 군대를 작전에 나가게 출전하려고 하는데도 차행이 심시 불이입니다. 장군이 가야 할 길 불이 박지 않으니 이것은 차행, 이번에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심시 불이, 아주 좋지 않은 징조가 장군이 가는 별길에 장군 별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다. 그러니까 폐하는 강조, 지지, 강조란 말은 여기서부터 밑으로 낸단 말이죠. 한국 온다는 항이고, 그러면 말로 위에 낸단 말은 명령을 낸다는 뜻이죠. 강조, 조는 문서로 명령 낸 뜻이죠. 그래서 폐하께서는 명령문을 내셔서 가지 못하게 막으십시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주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 후주가 왈, 차는 간차행 약하. 이것은 차는 우선은 그 말이죠. 잠시 하고 또 찾지만 이것은 또 간차행 약하. 이 가는 길이 어쩐가를 한번 봐보고 나서 결정을 이다. 싸움도 해보기도 안 되고 못 가게 해도 안 되고 해라고 해도 안 되니까 난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선 차행이 어쩐지 이번에 출전해서 가서 이겼는지 지겠는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유력이 됐냐를 보고 나서 흘란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과연 유실하면 이번에 나가갔다 네가 별자리 천문 본대로 잘못이 있어가지고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 각 당조지 그러면 곧바로 못 가게 막을 쫓자 있지만 그렇게 만약에 실패한다면 못 가게 한다. 그러니까 초주가 제3 고간인데